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69명 추가되며 사흘 만에 다시 400명대가 됐습니다. 3차 유행이 5개월째 지속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4차 대유행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백신 1차 접종자는 누적 62만 2천여 명인데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3명 가운데 1명은 접종 뒤 불편함을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백신을 맞고 하루 정도 쉴 수 있는 백신 휴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하도록 백신 휴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돼서 하루빨리 코로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오늘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다 보면 번거로운 것들도 있죠. 이런 번거로운 폐기물을 모아서 버릴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고요. 2부는 교통법률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전국 고속도로에서 해마다 평균 40여 건의 낙하물 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도로 위 낙하물 사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분리수거를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쓰레기 버리다 보면 이건 어디에 버려야 하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 주택이나 빌라처럼 폐기물별로 구분된 쓰레기장이 없는 곳에서는 형광등이나 건전지, 먹다 남은 약 등 버리기 번거로운 것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번거로운 폐기물을 모아서 버릴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경기도 의회 최승원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바쁘실 텐데. 경기도 의원입니다. 예.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예. 생활 폐기물 거점 배출 시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생활 폐기물이라는 건요. 예.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는데요. 예. 흔히 이제 가정이나 이제 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 종류를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생활 폐기물에는 사람들에게 이제 질병을 유발하거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등 사람과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 폐기물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집에서 오래된 약 같은 경우는 그냥 버리지 말고 또 약국에서 버리라고 하잖아요.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가정에서 이제 무심코 버리시는 오래된 약들이 토양이나 하수구로 유입되면 예. 질병과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고요. 흔히 우리 주변에서 폐형광등, 아까 그 진행자분도 말씀하셨지만 폐형광등, 폐농약, 폐주사기, 수은이 함유된 건전지 등도 생활 폐기물에 해당됩니다. 예. 이렇게 모이는 생활 폐기물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19년 기준으로요. 예. 전국으로 따지면 한 5만 7,900톤 정도 되고요. 경기도는 13,000병 정도 되고 서울은 한 9,800톤 정도 되는 걸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9년에 그 경기도 기준으로 1,200톤 정도 됐는데 예. 이에 비해서 한 30%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거죠. 예. 이게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수치가 정확히 와닿지는 않은데 굉장히 많은 겁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톤수로 따지는 거니까요. 이게 일반 쓰레기와 별도의 생활 폐기물만 집계된 거니까요. 예. 그 집계로 따지면은 양이 꽤 많은 겁니다. 그렇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좀 모아서 버리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주택은 이런 처리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농촌이나 단독 주택 지역은 아파트와 달리 생활 폐기물 수거 시설이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공터나 도로변이나 이제 무질서하게 배출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주민들이 제대로 배출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악취나 해충들이 들끓고
시각적으로도 아주 불쾌감을 주는 사례들이 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예. 어, 그래서 예. 이런 무단으로 투기된 생활 폐기물이 그 제대로 된 수거 시설에서 그 수거될 수 있는 게 이제 절실한 거죠. 예.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거점 배출 시설은 이런 관리가 필요한 쓰레기를 모으는 곳이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생활 폐기물 거점 배출 시설이 많이 설치되면 예. 생활 폐기물뿐만 아니라 특히 생활계 유해 폐기물을 안전하게 분리 배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어디에 버리는지 몰라서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거점 시설이 많이 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경기도 도의원이니까 경기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생활 폐기물 거점 배출 시설이 용인시, 안양시, 여주시 등 저희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예. 13개 시군에만 한 20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예. 올해 한 88개소가 설치될 예정인데요. 예. 그래도 31개 시군 중에 현재까지 13개 시군에만 설치되어 있는 거니까 많이 부족하군요. 아직도 엄청나게 부족한 거죠. 예. 자, 이런 시설들이 많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런 폐기물을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종량제 봉투 그대로 폐기가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분리 배출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예. 동량제 봉투로 버리면 봉투채 이제 소각하는 경우도 있고, 예. 아니면 일일이 이제 그 분리수거를 하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그 과정에서 이제 분리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유해물질에 노출이 되거나 예. 아니면 폐 형광등 같은 걸 깨서 버리시면 그거에 의해서 이제 다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하게 이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예. 이 건강에도 위협적이라고 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이제 건전지나 페인트의 카드뮴, 예. 형광등 안에 들어있는 수은, 그리고 이런 중금속이 체내에 흡수되면 예. 간과 신장에 축적이 되고 아. 단백질 구조를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데요.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제 이따이병이 대표적인 카드뮴 중독 사례이고요. 예. 미나타병이라고 대표적인 수은 중독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대부분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경기도 생활 폐기물은 2018년 기준 연간 한 2,300톤 정도가 발생했는데요. 예. 그 대부분 폐 페인트나 폐 배터리, 폐 접착제 등은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소각을 하고요. 예. 네. 그리고 소각하고 나머지는 매립하는 경우도 있는데 매립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거의 다 소각 형태로. 예.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동안 이런 시설이 마련되지 못했던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반 분들이 이제 생활 폐기물이라고 하면 예. 막연하게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해당 시설을 기피시설로 인식하다 보니까 님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예. 설치를 위한 적절한 위치를 찾기 어렵다 보니 거점 시설 설치가 좀 용이하지 않았던 거고요. 사람의 인체에 가할 수 있는 생활 폐기물은 잘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걸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전용 수거함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잘 몰라서 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 이러한 문제점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생활계 유해기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요. 예. 생활 폐기물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분리배출을 위한 거점 배출 시설을 설치 관리 방안을 담은 조례가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입니다. 그렇군요. 지역에 이런 생활 폐기물 시설을 새로 만드는 건 아무래도 주민들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거점 배출 시설을 기피 시설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치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 거점 배출 시설을 설치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접근이 쉽고 또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 위주로 현재는 선정하여 설치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주민 간담회나 아니면 소식지, 분유회 등 다양한 홍보로 이게 생활과 유해 폐기물 거점 시설이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 주변에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거를 적극 홍보해서 많이 이제 그 거점 시설을 예.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뭐 홍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일단은 그 주민들의 인식 제고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일부에서는 의약품이나 농약 같은 그 폐기물은 판매점에서 역해수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자분 진짜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예. 이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폐의약품은 약국이나 보건소 내에 배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반납해 소각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렇게 처리되는 의약품 매우 미비하고요. 폐농약 용기주 또는 농민이 모아놓은 민간 위탁사업자가 운반 처리하고 있는데 폐농약 같은 경우에는 예.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수거하는 예산도 부족하고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농민들이 이런 거에 대한 아까 인식 같은 게 아주 희박합니다. 예, 예. 그래서 폐의약품은 약국, 폐농약은 농협, 폐건전지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와 연계해서 수은 함유 폐기물이나 폐페인트 이런 거는 생산자가 또 그 수거를 해가는 의무화를 필요할 필요가 있고요. 예, 예. 이를 위해서 이제 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 뭐 재정 지원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해소 체계를 마련하고 그리고 권역별 수거 인력도 많이 지원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도민들의 건강과 결국엔 직결된 문제인데 최대한 빠르게 좀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국민들에게 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유해성과 분리배출의 필요성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인식교육이 우선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거점 배출 시설이 마련이 되면 이 배출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제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런 거점 배출 시설이 만약에 이제 주민들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뭐 주민센터나 공공시설 이런 곳을 활용해서 거점 배출 시설을 마련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주민센터나 이런 공공기관에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네. 그 집 좀 넓어야 되지 않습니까, 땅이? 이 생활계 유해 폐기물만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예, 예. 그런 거점 시설은 또 따로 큰 장소에 마련을 해야겠지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뭐 폐건전지나 예, 예. 형광등 수거 장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피해가 많이 가는 그런 생활계 유해 폐기물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예. 자, 마지막으로 도민 분께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이제 일반적인 쓰레기와 생활계 유해 폐기물이 나오는데요. 예. 이거는 사람이 관리하지 않고 사람이 인식하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환경적으로나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더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도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또 도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의회 최승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똑똑해집니다. 자, 퀴즈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최근 접종 중단 이야기까지 나오는 영국산 코로나19 백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아스트라제네카, 2번 아스달 연대기, 3번 어쩌란 말이냐 흩어진 이 마음을 아저씨라 부르지 말아요. 마음 많은 청춘이. 이 노래인가? 뭐야 이게 보기가. 자, 보기 드렸습니다. 1번 아스트라제네카, 2번 아스달 연대기,
3번, 어쩌란 말이냐, 흩어진 이 마음을 아저씨라 부르지 말아요, 마음 많은 청춘이에요.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으로 정답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제작진이 이제 뭐 저 놀리는 재미로 보기 아주 그냥 길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바로 답 보내주시고요. 자,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설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광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원두 커피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 소식 준비했는데요. 서울시에서 지난해까지 1,400여 개의 실내 공공시설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인 까치온을 구축했습니다. 사용 방법과 위치 등 자세한 내용 서울시 정보통신보안 담당관 김화현 주무관과 전화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까치온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까치온은요, 2022년까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자가 통신망을 구축하고 이 통신망을 기반으로 서울 공공생활권 전역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예. 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비대면 디지털 온라인 시대가 됐잖아요. 예. 이것에 맞춰서 시민 통신 기본권을 서울시가 전면 보장하겠다는 서울시의 대표 스마트시티 정책입니다. 예. 자, 가장 궁금한 게 누구나 네네.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까치온은요, 가정집이나 이런 민간 건물 같은 민간 영역을 제외하고 보통 시민들이 많이 이제 다니시는 공공생활권역에 구축되고요. 여기서 공공생활권역이란 주요 거리, 공원, 그리고 광장이나 천변, 전통시장, 또 버스, 또 이런 또 공공시설 같은 예. 곳을 말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에 발표한 실내형 까치온 구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작년 말까지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는 어르신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또 사회복지관 등 또 청소년 쉼터나 일자리 지원센터 이런 많은 공공시설에 이제 실내형 까치원을 많이 구축했는데요. 예. 보통 시민들이 또 많이 가시는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체육센터, 그리고 구민회관, 또 마을 공동체 시설 이런 곳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총 1,443개에서 7,568대의 까치온을 설치했고요. 예. 앞으로도 올해에도 120개 실내 공공시설에 까치온을 추가 구축해서 또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일단은 뭐 정보 취약계층이 좀 많이 이용하는 복지시설과 또 지역 커뮤니티 시설에도 실내형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했다 이런 내용이고, 네네. 이런 게 실내형 까치온인 거죠? 네네네. 예. 자, 그러면 까치온은 어디서 어떻게 이용하면 됩니까? 네, 까치온은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성동구, 구로구, 강서구, 은평구, 도봉구 요 5개 자치구는 거의 실외 공공생활권역 전역에 설치를 했는데요. 예. 그런 실외 거리나 공원이나 산책로에 전통시장 이런 데 가셔서 그 위치에서 와이파이 기능을 켜시고요. 예. 그리고 서울 시큐어라는 그 와이파이를 선택하신 다음에 아이디와 패스워드 모두 영문자, 소문자로 서울을 입력하시면은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놓으시면요,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까치온이 있는 곳에서 자동 연결이 돼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한번 최초 설정만 해두면 다음부터는 계속 이용할 수가 있군요. 네네. 예. 아이디와 패스워드 모두 서울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 기존의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접속이 끊기거나 보안에 취약했다 뭐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네. 이게 보완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2011년도부터 사실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예. 자치구나 또 정부에서도 많이 설치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술적으로 이런 조금 발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일반 개방형 와이파이가 많았는데요. 저희가 예. 작년에 최신 와이파이 6 장비를 세계 최초로 공공생활권 전역에 도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술로 기존보다 4배 빠른 속도로 와이파이를 아주 끊김없이 즐기실 수 있고요. 또 예, 예. 동시 접속사 수 또한 2배 이상 증가되어서 안정적으로 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또한 보안 기술이 더욱 강화돼서 이제 금융 거래라든지 이런 것도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애청자분께서 네. 각자의 집에서 또 사용할 수 있는지 어디서 네. 사용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여쭤보시네요. 네, 저희가 요런 또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민간 가정집에는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해드릴 수는 없고요. 네. 보통 거리에 있는 그 가로등이나 CCTV 그런 거기에 이제 저희 까치온 로고가 붙어 있는 이 와이파이가 많이 설치돼 있거든요. 예, 이제 예. 그 지역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그 와이파이 기능을 켜고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저희 까치온이 설치된 곳의 그 시설과 주소 그리고 까치온 주소는 저희가 네이버 검색에서 까치온을 검색하시거나 예, 서울시 예.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까치온 또는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를 검색하시면은 예. 그 위치와 주소 그리고 그 실시간으로 그 현장 지도를 볼 수 있는 스마트 서울맵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아니 조금 전에 네네. 가로등인가요? 밑에서 네네. 까치온 로고를 네네. 찾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혹시 로고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저희 로고는요, 와이파이 로고 많이들 아실 텐데요. 그 와이파이 로고 위에 까치가 한 마리 올라와 있는 귀여운 로고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왜 좀 까치온입니까 이게? 까치는 이제 저희가 시민 공모를 통해서 약 10,000여 개의 아이디어를 작년에 예. 공모전을 통해서 받았고요. 이제 투표를 통해서 서울의 상징인 까치와 예. 이제 비대면 온라인 시대에 연결을 뜻하는 온을 합쳐서 또 이제 까치온이라는 이제 정책 브랜드가 탄생했습니다. 예. 그 와이파이 위에 까치가 앉아 있는 로고를 찾으면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정보통신보안 담당관 김화연 주무관이었습니다. 네, 오늘 퀴즈 관련해서 정답 보내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2294번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처음 듣는데 은근 중독되겠어요.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자, 지금부터 중독되면 이거 끊지 못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제가 장담합니다. 7968번님, 슬라생 퀴즈 있어서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요. 요즘 저희 제작진이 그 어떤 내용의 충실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인데, 인터뷰 같은 거. 요즘은 퀴즈 그 보기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많은 또 참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6406번님께서는 어쩌란 말이냐. 정답은 이거인 것을 이거 정답을 함께 보내주셨는데 굉장히 재밌는 답변들 오고 있고요. 4471번님 3번이요. 1번이 정답인데 최아나의 노래를 한 번 더씩 듣고 싶어서 3번이라고 보낸다고 또 하셨고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이지화 천사님께서는 역시 PD님 최고예요. 최영진 아나운서님 노래까지 시키는 PD님 최고입니다. 그래서 청취율 높은 것이군요. 슬라생 청취율 30% 이상 갑시다. 파이팅 제작진들 파이팅 최영진 아나운서라고 하셨는데요. 이참에 좀 요즘 퀴즈를 내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니까 출발새 아침과 정면 승부를 좀 넘어보겠다 이런 욕심이 생깁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벌써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 교통법률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에서 뵙죠.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99.9999입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이 사라진 다른 여아의 행방을 찾지 못한 채 오늘 검찰에 송치됩니다. 이 사건은 반전의 반전이 있었는데요. 유전자 검사 결과 외할머니가 숨진 아이 친모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정작 당사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할머니와 아이의 친자 관계 확률이 99.999% 이상이라면서 유전자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부인했습니다.
아직까지 남은 미스테리, 친부가 누구인지, 딸이 낳은 다른 여아는 어디에 있는지 의문점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숫자는 18입니다. 네, 올해 11월 18일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수능은 28년 만에 문이과 구분 없이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고요. 수학 영역 30문제 중에 22문제가 공통문항으로 출제됩니다. 교육방송 연계율도 기존 70%에서 50%로 낮아졌는데요. 수능을 본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다 돼가고 그러나 여전히 전 여러분과 같은 수능 세대입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길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숫자는 73입니다. 제주 4.3 사건으로 억울하게 사상범으로 몰려 옥살이했던 335명이 재심 선고 공판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이로써 현재까지 모두 372명이 억울한 죄명에서 벗어났는데요. 무려 73년 만의 일입니다. 어제 재판부가 연좌제 굴레에 갇혀 살아야 했던 유족에게 했던 한마디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선고로 피고인들과 유족에게 덧씌워졌던 굴레가 벗겨져 앞으로 마음 편히 둘러앉아 정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숫자는 99입니다. 중국산 김치 포비아가 우리나라 김치 소비 시장을 흔드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에서 김치의 주 재료인 배추를 비위생적으로 절이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중국산 김치에 대한 기피 현상이 생긴 겁니다. 관세청이 지난해 종합한 자료를 보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김치의 99% 이상이 중국산인데요.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글로벌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오늘 퀴즈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퀴즈 정답 맞추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나갈게요. 최근 접종 중단 이야기까지 나오는 영국산 코로나19 백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아스트라제네카, 2번 아스달 연대기, 3번 어쩌란 말이냐 흩어진 이 마음을 아저씨라 부르지 말아요. 마음만은 청춘이에요. 예,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으로 정답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매주 수요일 2부는 도로 위 사건 사고들 해결해 드리도록 도와드리는 교통법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도로 위 앞서 달리는 차량에서 부품이나 짐이 떨어지면서 아찔한 경우도 많은데요. 얼마 전에도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고 적재함 덮개도 없이 바위를 싣고 달리는 자동차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비판이 있었습니다. 자, 전국 고속도로에서 해마다 평균 40여 건의 낙하물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5년간 수거된 낙하물만 연평균 25만 개입니다. 도로 위 낙하물 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히 살펴보고요. 오늘의 주제 외에도 교통법률과 관련된 또 교통사고와 관련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변호사님. 네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잘 보입니다, 오늘은. 예. 잘 들리시고 보이시죠? 네네, 잘 보입니다. 조금 전에 혹시 퀴즈 나간 거 네네. 혹시 듣고 계셨나요? 예, 듣고 있었습니다. 예, 최근 접종 중단 이야기까지 나오는 영국산 네네. 코로나19 백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1번 아스트라제네카, 2번 아스달 연대기, 3번 어쩌란 말이냐 흩어진 이 마음을. 네. 저 힌트를 좀 주신다면. 예, 상당히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보통 시험 볼 때나 선거할 때 네. 모르면 그 찍는 번호 있지 않습니까? 네. 전 3번 찍었는데요. 그렇습니까? 보통 선거나 시험 볼 때 찍는 네. 번호가 답이 아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굉장히 애매한데 지금까지 힌트 주신 분 중에서는 네. 가장 애매하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뭐 선거할 때
뭐 보통 찍는 번호라고 하셨는데 이 의견은 YTN 라디오 공식 입장과 전혀 무관하고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뭐 어르신들 보통 예, 죄송합니다. 자, 변호사님의 개인 의견임을 예, 맞습니다. 드립니다. 예. 자, 뭐 아무튼 힌트는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그 안전장치 없이 바위를 싣고 달리는 화물차, 저도 사진 봤는데, 네네. 아, 이게 사진을 보면서도 이 바위 떨어지면 어떡해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네, 만약에 이런 어떤 위험물 있잖아요. 네네. 안전장치 없이 도로 위를 달리면 다른 차량에 위협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처벌 대상 됩니다. 예. 도로교통법 그 39조 사항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묶거나 덮개를 씌우거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고 예. 위반하면 뭐 사고 발생 안 해도 4톤 화물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 원, 벌점 15점, 그리고 과태료는 예. 5만 원 부과됩니다. 예. 뭐 과태료나 범칙금, 벌점이 상당히 적지만 사고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라도 뭐 피해자와 합의해도 종합범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3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의 벌금령 피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은 낙하물로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로 포함이 네네. 돼서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네. 낙하물 관련된 그 사고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낙하물 사고가 어떻게 정의가 돼 있습니까? 네, 낙하물 사고 뭐 법에서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통상적으로 차량에서 무언가가 떨어져서 뭐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했을 때 이때 낙하물 사고라고 합니다. 예. 유형별로 본다면 앞 차량이 어떤 물체를 떨어뜨려서 뒷 차량에게 곧바로 손상을 가한 경우, 그다음에 예. 다른 차량이 이미 떨어져 있는 낙하물을 밟아서 튕기는 바람에 피하지 못해서 발생된 사고. 그렇죠. 예. 뭐 그다음에 도로에 다른 차량은 다 피해 갔는데 뭐 뒤따르는 차량이 피하지 못하고 낙하물을 충격한 사고. 크게 예.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게 낙하물 사고 자체가 네네. 낙하물에 의해서 직접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네.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왜냐하면 고속도로에서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네네. 그렇게 나는 사고도 꽤 많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은 낙하물을 피하다 난 사고, 낙하물 사고의 연장으로 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와 같이 피하다 난 사고는 어떻게 되느냐? 예. 똑같습니다. 부딪혔을 때 사고에 대한 책임이나 피했을 때의 사고에 대한 책임 똑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피한 차량이 자신의 잘못이 없고 불가역적인 낙하물 사고를 부딪혔을 때 무과실이라면 예. 피했을 때도 당연히 무과실이고 자기가 준방 주시를 안 하고 뭐 안전거리를 확보 안 해서 낙하물 사고가 발생될 걸 예견하고 발생될 걸 피하기 위해 발생된 사고 부딪혔을 때 일부 과실이 주어지듯이 피해도 일부 과실 주어집니다. 결국 불가역적인 사고 피한 차량에게 잘못이 없다면 낙하물 차량에게 모든 책임이 주어질 것이고 예. 피한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면 피한 차량과 낙하물 차량의 과실이 경합돼서 발생된 사고이기 때문에 두 차량 모두 사고에 대해 2차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주어질 것입니다. 예.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앞에서 날아오는 낙하물 피하려다가 다른 차량이랑 사고가 났을 때 이럴 때는 또 과실 따지기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는? 보통 과실 비율 따질 때 특히 낙하물 사고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보험사의 과실 도표에 따르더라도 예. 손해보험협회 과실 비율 인정 기준에 따르더라도 떨어뜨린 차량이 기본적으로 과실이 100%고 예. 이제 모피한 차량에게 전방 주시를 태만했거나 안전거리를 안 지켰다면 일부 과실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낙하물 떨어뜨린 것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10대 중과실에 포함될 정도로 운전자의 중대법규 위반에 해당됩니다. 예. 떨어뜨린 차량에게 일단 전적인 책임이 주어질 것입니다. 일단은 이런 좀 물건들을 실을 분들은 싣고 다니는 분들은 네. 좀 안전장치 확실히 해둬야 될 것 같고 네. 이게 사실은 언제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늘 뭐 날아올 거 신경 쓰고 운전할 수도 없는 거고. 못하죠. 예. 예.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주의가 네. 좀 필요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낙하물만 염두에 두고 운전자가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와 같은 낙하물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할 수 있는 전방 주시 의무하고 안전거리 예. 이 두 가지 의무만 잘 지켜도 낙하물 사고 많이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낙하물 사고 유형별로 본다면 통상적으로 뒤따라가는데 앞에서 뭔가 떨어진다. 예. 이와 같은 사고에 대해서는 안전거리만 충분히 지켜도
떨어지는 낙하물 피할 수 있거든요. 예. 또 다른 차량이 밟아서 튀는 것도 마찬가지로 안전거리와 전방 주시만 철저한다면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낙하물이 있는데 피하지 못한다. 안전거리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한다면 있는 낙하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운전자의 기본 의무를 철저히 하는 것이 낙하물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지 운전자가 낙하물 사고 이것만 염두에 두고 운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면 낙하물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네, 낙하물 사고 통상적으로 이와 같이 떨어뜨린 차량이 모든 책임이 지어진다고 아까 이야기 드렸고 예. 그다음에 결국 뭐 밟은 차량 피할 수 있는데도 밟아서 낙하물 튀기게 만들어서 사고 발생시킨 차량 예. 또 그다음으로 이와 같은 낙하물 어쩌면 도로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도로의 관리상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도로관리청에게 3차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와 같이 처음에 떨어뜨린 차량, 밟은 차량 뭐 도로 설치 관리자, 도로관리청에게 책임을 이론상으로 물을 수는 있겠습니다. 예.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결국은 이와 같은 보상 부분에 대해서 떨어뜨린 차량이나 뭐 밟은 차량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면 이 차량이 특정이 됐다면 그 차량에게 책임 물으면 됩니다.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처리하면 되는데 예. 낙하물 사고에서 가장 큰 문제가 가해자가 특정이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아. 떨어뜨린 차량도 자기가 떨어뜨렸는지도 잘 모르고 예. 또 사고 났을 때는 어느 차량이 떨어뜨렸는지 피해자는 가해자를 알 수도 없고 예. 이런 부분 때문에 밟은 차량도 마찬가지고 또 밟을 때도 보면 불강력적으로 밟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떨어뜨린 차량 특정하지 못하고 밟은 차량 또 책임 못 묻고 결국 도로관리청에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도로관리청 입장에서도 실시간으로 도로를 관리할 수 없고 예. 뭐 매 시간 뭐 2시간마다 한 번씩 순찰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사이에 떨어지고 신고도 안 들어왔다. 예. 그러면 도로관리청에도 책임 못 묻습니다. 아, 결국 그렇군요. 물을 예. 데가 없어서 본인이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뭐 자신이 가입한 뭐 자차 보험이나 자동차 상해, 자기 신체 사고 보험, 무보험자 상해 보험으로 보상 받아야 되고 이거조차 없다면 그나마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법상의 정부 보장 사업에 따라서 7업인은 3천만 원, 사망은 1억 5천, 그리고 후유장애는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거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낙하물 사고는 이러한 보상조차도 못 받기 때문에 예. 자기가 고스란히 책임 떠안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은 게 낙하물 사고가 발생해도 네. 그 조금 전에 본인이 떨어뜨렸는지도 모른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냥 떨어뜨리고 모르고 그냥 가다 보면 네네. 이 사람을 못 찾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낙하물 사고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 결국은 이와 같이 피해자는 명백하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가해자도 명백하게 있어야 되는데 찾지를 못하니까 현실적으로는 가해자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결국 남는 거는 피해자가 남는데 억울한 피해자만 남는 예.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 또 하나 더 이야기 드린다면 낙하물 사고가 왜 문제되냐면 사고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예. 하지만 낙하물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한 대 한 대는 피해갈 수 있겠죠. 보통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해요. 만에 하나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상정해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만에 하나가 일어나는 게 낙하물 사고입니다. 그렇죠. 통상 도로에서 강변북로 같은 경우에 하루에 통행량이 26만 대입니다. 예. 그러면 한 시간에 만 대가 지나가거든요. 예. 그 만 대 중에 한 대가 사고 나면 결국 만에 하나가 현실화되는 것이 낙하물 사고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낙하물이 떨어지면. 예. 참 이런 거는 일단은 먼저 짐 옮기시는 분께서 좀 확실히 관리해 주시고 네, 맞습니다. 운전자도 좀 네. 주의 의무를 다 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 이런 화물차 좀 위험한 물건을 싣고 가는 차량 웬만하면 좀 피해서 지나가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일단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해가는 게 가장 예. 현실적인 방법이고 예. 먼저 어떻게 보면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운전자가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낙하물이 진입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단속을 철저한다면 아, 단속을. 네. 예. 사실 그 단속 주체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예. 도로관리청 인원에게 단속 권한을 주고 철저한 단속을 하고 그러면 문제는 뭐 시간과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는데 예. 뭐 과태료나 범칙금으로 인력 충당할 수 있고 비용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낙하물 사고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낙하물 사고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요. 오늘 네. 애청자분들의 참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아무래도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힌트를 주시고 나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좀 옛날 사람이라. 예. 이건 옛날과 상관없는 것 같고요. 아마 네. 제가 봤을 때는 변호사님이 공부를 잘하셔서 찍은 적이 없어서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3번 아니면 4번 찍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예. 자, 애청자분들의 그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0098번님. 짐칸보다 긴 철근을 싣고 운행하는 트럭 무서워요. 단순한 접촉사고로 끝날 게 대형 인명사고로 일어납니다라고 했는데 철근이 좀 떨어져서 뒷차에 뭐 충돌을 하는 이런 사고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굉장히 위험한 사고고요. 네. 0830번님. 판 스프링이 튀어 죽다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폐차했고요. 화물차 기사님들 판 스프링 쓴다는데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의견 네. 주셨고 5105번님 안전거리를 꼭 지키는데 그 사이로 꼭 끼어드는 차 때문에 화나요. 예, 많이 끼어들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4593번님 고가도로 밑에 터널 지나가려는데 그 도로 위에서 돌이 떨어져서 앞유리에 금이 쫙 갔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했거든요. 네. 예. 네. 먼저 한 4가지 정도 질문을 쭉 주셨는데 한번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예. 철근하고 판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낙하물 사고, 어떻게 보면 적재불량의 사고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 철근을 길게 실어 놓으면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떨어져서도 문제되지만 안 떨어져도 뒷차량하고 추돌했을 때 그 위치가 운전석에 직접적인 가격을 줘서 단순한 추돌 사고로 끝나는 것이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또 이런 적재불량에 대해서는 차량 길이의 10분의 1을 초과해서는 적재를 못하도록 도로교통법에 규정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은 잘 지키셔야 되고. 판스프링, 낙하물 사고 연장선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억울한 부분은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억울한 운전자만 남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 또 어느 누군가는 사고가 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예. 위험합니다. 그다음에 네. 안전거리. 결국은 제가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 안전거리 철저히 지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이에 들어오는 차량이 있다. 예. 네, 이런 차량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이런 차량 때문에 안전거리를 안 지킨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됐던 것이기 때문에 예.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이와 같이 안전거리 침범하는 문화가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 네, 그리고 예. 변호사님 좀 앞서 그 문자들은 그냥 의견 주신 거니까. 그렇습니까? 답변 일일이 답 안 드렸어도 됩니까? 4593번님은 좀 상담이에요. 이 고가도로 밑에 터널 지나가는데 네네. 고가도로 위에서 돌이 떨어져서 네. 앞유리에 금이 좀 갔다. 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도 있군요. 네. 결국 이와 같은 사고는 낙하물 사고 일종인데 예. 결국은 돌을 떨어뜨린 차량을 찾아야 되는데 찾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돌이 큰 돌이라면 떨어뜨린 차량 찾겠는데 작은 돌 같으면 도로에 있는 돌이 밟아서 튕긴 건지 예. 아니면 쇠가무로다가 갖다 놓은 건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예. 낙하물 사고로 보기도 힘들고 결국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자차보험 처리하든가 그렇게 하는 거 말고는 현실적인 방법은 어려워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참 이런 경우도 있는데 안타깝고요. 4471번님.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 금지 표시가 없으면 직진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차선 위반 아닌가요?라고 하셨네요. 네. 네. 우회전 그러니까 직진 금지가 없다는 말은 직진이 금지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예. 그러면 반대해서 가면 직진해도 법적으로 위반은 아닙니다. 불법은 예. 아닙니다. 반대로 허용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우회전 표시는 우회전한다는 것을 안내해 주는 것이고 지시를 해 주는 것이지 직진을 금지하는 표시까지는 아닙니다. 보통 직진 금지 표지가 있고 우회전 표지가 있다면 거기에서 직진하면 직진 금지 위반으로 지시 위반으로 12대 중과시에 해당되지만 예. 직진 금지 표지가 없다면 좌회전 표지만 있다면 여기에서 직진한다 하더라도 별도 불법 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 다른 차량 교통에 방해된다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이건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그 직진하고 우회전 표시가 같이 있는 그 차선이 있잖아요. 네, 지구 표시라 그러죠. 예. 네네. 그 제가 여기 서 있었는데 뒷차량이 네네. 계속 우회전하고 싶어가지고 네네. 빵빵거리면서 이렇게 네. 좀 화를 내던데 맞습니다. 이걸 뭐 신고하면 뭐 벌금을 부과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이건 사실이 아닙니까? 이제 보통 지구 표시에 대해서 직진도 할 수 있고 뭐 우회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진하기 위해서 서 있는다. 예.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뒤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비켜달라고 그러는데 비켜주면 또 직진하는 차가 교차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그럼요, 불법행위 때문에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오히려 계속 빵빵거리면 이유 없이 소음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일정 부분의 과태료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앞으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도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기다리는 게 정답입니다. 예, 예. 6513번님, 시내버스 운전하는데요. 승객이 넘어지거나 기둥 같은 데 부딪혀서 아프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셨네요. 네. 네, 결국 승객이 그 버스에서 기둥에 부딪혔다, 아프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 기사님 입장에서 많이 난감하실 텐데요. 일하실 때 사실 뭐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또 본인이 의도치 않게 이런 사고도 승객에게 나는데 결국 CCTV, 그러니까 버스에 장착된 차량으로 봤을 때 다른 승객들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발을 헛디뎠다, 뭐 이런 식으로 사고 났다라면 버스 기사님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예. 그런데 다른 승객들도 많은 위험이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그 부딪힌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 기사님이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예. 다만 여기에 대해서 승객 같은 경우에도 지지대나 이렇게 안전봉 같은 것을 잡아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있는데도 잡지 않고 사고 발생했다면 10에서 한 15% 정도 과실이 주어질 것입니다. 예. 자, 0004번님, 대형 화물차 운전하는데 타이어에서 돌이 튀어서 뒷차량 유리에 맞았다고 하는데요. 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돌이 튀었다. 아. 결국 트럭에 있던 돌이 튀었는지 아니면 바닥에 있는 돌을 트럭이 밟아서 돌이 튀었는지, 그 예. 돌이 크기가 사실 뭐 주먹만하게 크다면 트럭이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트럭 운전자도 육안으로 식별하기 힘들 겁니다. 예, 예. 밟은 차량에게 책임 물을 수 없고 예.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지만 손해배상 책임 묻기도 곤란할 것입니다. 도로관리청에게도 이 돌 왜 안 치웠냐라고 어떻게 보면 이 전국에 엄청난 도로를 빗자루로 싹싹 쓸 수는 없는 입장이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자차보험 처리하시던가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게 안타까웁니다. 사실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한 억울한 운전자만 남는 이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는 예. 책임 소재를 도로관리청에게 전가해서 억울한 운전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참 바쁘게 달려왔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정답은 1번 아스트라제네카였습니다. 정답 보내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제작진이 문자를 보냅니다. 확인하시고요. 1118번님, 정답 아스트랄로피테쿠스. 7117번님, 스트라이크, 아스팔트. 기발한 답 진짜 많이 오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덕분에 슬기로운 생활 실천하고 있습니다. 0083번님, 아라베스크라고 하면 선물 주려나요? 안 드립니다. 8703번님, 이게 저 노래 시키는 거는 제작진으로도 충분한데, 이제 애청자분들이 정답 보내시면서 노래를 자꾸 시킵니다. 이거 해야 되나요, 이거?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자, 한밤에 가슴앓이, 제작진이 끊어버린다 듣기 싫어서 가슴앓이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